명절만 되면 늘 언제나 고향집에 내려갔다 오곤 한다. 막상 고향집에 내려가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해주신 각종 명절 음식을 먹고 명절을 보내면 기분은 좋지만서도 차가 꽉 막히는 고속도로를 따라 집에 되돌아오는 길은 언제나처럼 지옥과도 같다. 내 나이 50대 중반의 나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연로하신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심에 새삼 감사하게 느껴진다. 드디어 시작된 고속도로 정체.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. 막히는 길을 따라 옆차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제각기 남녀 한 쌍이 부부처럼 같이 차에 탑승해 있는데 나만 이 나이에 혼자서 차를 타고 다시 집에 내려가는 게 좀 쓸쓸해 보이기까지 한다.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아내와 별거 중이다. 아내는 지금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. 사실 바람이란 거 남자라면 한 번쯤은 피울 수 있는 거지만서도 아내는 나에게 한 번의 용납조차 될 수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그런가? 바람으로 인한 별거는 벌써 몇 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 귀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었다. 하지만 부모님은 무조건 나에게 명지어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했지만 그게 잘못했다고 말을 한들 아내는 모든 게 용납이 안 되는 듯 보였다. 아무튼 그로 인하여 난 지금 혼자고 명절날 꽉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혼자 차를 운전한 채 다시 집으로 향하고 있다. 너무나 피곤하다. 피곤이 몰려오는 것 같다.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인데 이왕 거북이 걸음인 거 저 휴게소 가서 좀만 쉬었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. 그래서 난 곧장 차를 틀어 휴게소로 들어갔고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집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내 차에 탑승한다. 진한 분냄새가 내 코에 스며든다. 난 깜짝 놀라 얼굴을 보니 술이 떡이 된 듯한 50대 중반의 내 또래 아줌마다. 이 아줌마가 차를 잘못한 건가 싶어. 난 놀란 마음에 누구시냐고 물어보니 눈도 제대로 못 뜨고서 비틀비틀거리며 나보고 빨리 출발하란다. 어이가 없어서 난 아줌마에게 빨리 내리시라고 말해도 그 아줌마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고 급기야 갑자기 내 허벅지를 팍 치며 출발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. 분냄새에 술냄새에 진상인 듯 싶었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나름 곱상하게 생긴 게 뭔지 모르게 살짝 끌렸다. 그러고 보니 명절날 술을 진탕 마신 건가 싶었다. 난 다시 아줌마에게 차를 잘못 탔으니 내리시라고 말해도 좀처럼 말을 듣질 않는다. 이왕 이렇게 된 거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난 그냥 그 아줌마를 내 옆자리에 태운 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출발을 했다. 그런데 걱정이다. 대체 이 아줌마를 어디서 내려줘야 할지. 그런데 이 아줌마 잠이 든 건지 눈을 감고 한참을 차창에 기대 있다.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차는 아직도 거북이 걸음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중 이 아줌마가 갑자기 깨어나더니 나를 쳐다보며 놀랜다. 그러면서 대체 누구냐고 말을 하길래 이 차 주인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왜 이 차에 타고 있냐며 횡설수설하고 있다. 그래서 난 아까 아줌마가 술에 취해서 이 차에 탑승했고 내리라고 몇 번을 말해도 내리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태우고 가는 중이라고 말하자 이 아줌마가 갑자기 나에게 지금 어디서 수작이냐며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여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어디서 수작질이냐고 말을 하고 있다. 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수작이 아니라 그쪽이 내 차에 억지로 탑승한 거라고 말해도 이 아줌마는 좀처럼 믿어주질 않는다. 그리고 나줌마는 갑자기 핸드백에서 거울 하나를 꺼내 들고서 화장을 이리저리 고치고 있다. 거울을 응시한 채 자기 어떤 모습까지 본 거냐며 원래는 조신한 스타일이라면서 지금껏 자기가 실수한 거 있으면 당장 다 잊어주고 빨리 차를 세워주라고 말을 한다. 그래서 난 여기는 고속도로인데 어떻게 세워주냐고 말을 하니 아줌마가 다음 휴게소에서 그럼 세워달라고 말한다. 다음 휴게소까지는
20km 이상 남았지만 거북이 걸음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인지라 아무래도 다음 휴게소까지 1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았다. 아줌마는 따분했는지 휴대폰을 찾아들고서 이것저것 만지길래 난 아줌마에게 그러지 말고 어서 일행들에게 전화라도 해보라고 말을 하자 아줌마는 갑자기 머뭇머뭇거린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일행 없다면서 혼자라고 말을 하길래 혼자서 어떻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 마시고 내릴 수 있냐고 하니까 사실 남편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휴게소에서 이혼했다고 말하는 거다. 휴게소에서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서방 같지도 않은 남편이랑 차 안에서 된통 싸우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남편이 자기를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거다. 그래서 홧김에 차에서 챙긴 새 정종을 안주 없이 벌컥벌컥 마셔버렸다는 이 아줌마.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. 뭐 쉽게 끝날 일 아니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면서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런다. 그러면서 나에게 아저씨는 바람 안 피우지 않냐면서 아무튼 바람 피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거기를 없애버려야 된다며 갑자기 내 아래쪽을 쳐다보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순간 뜨끔했다.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나도 바람 피운 죄로 아내와 별거 중이니 말이다. 이 아줌마 호탕한 성격에 얼굴도 나름 곱상하고 그래도 제법 전 아이치고 관리도 잘한 듯 싶었다. 그래서 그런가 아까부터 이 아줌마가 마음에 든다. 다음 휴게소가 제발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런데 어느덧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고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내리라고 하려던 찰나 난 나도 모르게 그 아줌마를 잡았다. 그리고 아줌마에게 어차피 여기서 타고 갈 차도 없지 않냐며 괜찮으시면 서울까지 같이 타고 가자고 하니까 아줌마는 그럼 그렇게 하자며 기다렸다는 듯이 내 차에 다시 올라탄다. 그런 뒤에 나에게 술 없냐며 아저씨는 운전해야 되니까 자기만 마시겠다고 말을 한다. 난 그래서 아까도 정종 한 병을 다 마셨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을 하니 이제는 맥주가 마시고 싶다고 하길래 난 차 트렁크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서 그 아줌마에게 갖다 주었다. 그리고 아줌마에게 이거 마시고 기분 풀고 남편분과 다시 잘해보라고 말을 하자 뭘 잘해보냐며 어차피 바람둥이 남편이라서 다시 잘해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는 거다.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생각 같아서 자기도 한번 거창하게 바람 좀 피우고 싶다며 멍석도 깔아줬겠다. 나보고 갑자기 함께 바람 피우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는 이 아줌마.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나야 뭐 마다할 게 없었다. 그래서 난 순진한 척 그 바람 어떻게 피우면 되는 거냐고 하니까 갑자기 아줌마가 내가 건네준 소주를 병째 한 모금 마시더니 핸들을 잡지 않은 내 오른손을 쓱 만진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외간 남자 손을 다 만져보고 이렇게 외간 남자 차도 다 타보고 정말 연애하는 기분 같다고 말한다.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나도 짜릿해지는 기분이었다.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내가 알면 그동안 내가 바람 피운 죄로 인하여 반성하는 모습 또한 물거품이 될 게 뻔했다. 난 아줌마에게 마음에도 없는 이러시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이 아줌마의 모습을 보는 게 나쁘지 않았다. 거북이 걸음으로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난 생판 모르는 아줌마와 함께 운전하며 서울로 가고 있는 것이다. 저 멀리 졸음운 전쉼터가 보이길래 저기서 좀 쉬었다 가자고 말하니 아줌마는 그거 좋다면서 어차피 차도 막히니까 저기다 차 대고 우리 진지하게 대화나 해보자고 말을 한다. 그리하여 졸음운 전쉼터에서 우리는 차를 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급기야 차 유리문을 신문지로 다 가린 뒤 그만. 아줌마는 나에게 서울은 내일 새벽에나 출발하자고 말했지만 날씨가 너무나 추웠다. 히터를 틀고 공회전을 해도 이건 너무한 것 같아.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서울 쪽으로 출발을 했고 우리는 서울 쪽에 도착해서
가까운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겼다.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또 그만. 아무튼 난 그 아줌마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. 아줌마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렇게 떠났다. 일어나 보니 나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던 거다. 함께 바람피자고 말하며 휴게소에서 바람처럼 나타났던 그 아줌마. 이렇게 다시 찾아온 명절날만 되면 생각나고 고속도로 휴게소만 들리면 생각나는 그 아줌마. 지금쯤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, 남편과 다시 잘 살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.